용기 내어 신고한 그날, 세종시에 사는 한 중학교 2학년 학생. 평범해야 할 학교 생활은 1년 가까이 이어진 괴롭힘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처음부터 신고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상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학교 폭력 사안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더 큰 공포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가족의 휴대전화에 도착한 문자 한 통. 그 내용을 본 부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를 얼어붙게 만든 문자가 2부에서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모를 얼어붙게 만든 문자. 신고가 접수된 지 며칠 뒤 어머니 휴대전화에 해외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심각한 협박이 담긴 범죄 예고 수준의 메시지였습니다. 니년 때문에 니 딸년 강간당하고 얼굴에 염산 뿌려진다. 하나 못하나 두고 봐 이쌍 XX.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평범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가 가족 전체의 불안으로 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쉽게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수사가 어려운 걸까요? 3부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추적이 쉽지 않았던 이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협박 문자는 해외를 우회한 발신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발송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인을 찾지 못한 시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바로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4부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족은 극심한 불안 속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학생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부모 역시 언제 또 협박이 이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1인 시위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협박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5부에서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신고 이후가 더 중요하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은 신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고 이후 피해 학생과 가족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협박 문자와 같은 보복 행위는 별개의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 폭력 자체뿐 아니라 신고 이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과제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폭력 신고 이후 피해 학생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